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흔히 울산을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하면 조선과 자동차업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옛날에는 울산을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하면 철강업이었다고 합니다. 이 철을 생산하던 곳이 바로 달천 철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달천 철장 기념관이 최근 생겼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철의 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철을 대량 생산했던 울산. 2000여 년의 철의 흔적이 북구 달천동에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공원이 널찍하고 좋은데요, 선생님. 예, 오늘 이 공원을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달천 철장입니다. 이곳이 달천 철장. 아니, 이렇게 잘 조성된 공원이 달천 철장이었다고요? 예, 옛날에 이제 신라시대 오랜 옛날부터 그 쇠를 캐내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이 이제 만들어져 있죠. 오, 너무 깨끗해서 이 거무튀튀한 철광석이 나왔다고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예.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한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볼까요? 예, 한번 가봅시다. 올해 1월에 문을 연 달천철장 기념관. 철장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달천철장 기념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 기념관. 뭐가 많이 전시되어 있네요. 예, 그렇죠. 여기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은 뭐예요, 선생님? 이게 이제 옛날에 그 광산의 모습, 그 이제 광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제 광차라 그러죠. 네. 그래서 그 지하에서 이렇게 올린 이 철광석을 이제 성광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길 때 이런 장치가 있고. 아, 지금 여기 사진 예. 말고도요, 선생님. 되게 재밌는 사진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 맞습니다. 사진은 뭐예요? 예, 마찬가지 이것도 철광석 이제 캐낸 걸 이래 이제 붓고 있는 거죠. 봐가지고 이제 성광을 위해서 붓고 있는 겁니다. 오, 이게 도대체 한 몇 년 전 모습인 거예요? 여기요. 요 광산이 이제 폐광된 건 한 2000년, 서기 2000년 전, 2000년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전부 다 폐광이 이제 생산할 때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 이제 요 옛날 모습이 이랬거든요. 오, 이거 내가 직접 본 것도 있고, 옛날에 침전지가 있고, 요 뭐 새도 막 이래 앉아 있고, 옛날 요 모습이 참 옛날 우리가 보던 달전 철장의 그 첫 모습입니다. 성광장도 있죠. 사진으로만 봐도 이곳에서 얼마나 철 생산이 활발했을지 상상이 가는데요.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와 시끌벅적한 사람들, 그리고 챙챙 철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어머머, 이 개미굴 같이 생긴 이 모형은 네. 뭐예요? 이게 지하 갱도입니다, 갱도. 그러니까 이래 복잡하게 지하 315m잖아요. 엄청 어머. 깊이 들어가죠. 이게 이야. 지금 올라간 이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네. 지하 이래 수갱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옆에서 이제 보면 옆에 광차가 지금 지하를 가고 있지요, 그죠? 광차. 그래서 이제 지하도 이래 갱도를 놔가지고 이래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옮겨가지고 올리고. 아니, 선생님, 63빌딩이 한 250m 정도 되잖아요. 예. 얼마나 깊은 거예요? 315m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엄청 높은 세상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뭐 들어가봐서 알지만 여기 이제 이 철광석이잖아요. 막 캐내가지고 이래 층마다 작업을 해가지고 이래 옮겨가지고 올리고 야.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탄광이 아니니까 무너지지를 않아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철광석에 바위 틈을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고, 옛날에는 이런 작업을 이제 거의 했죠. 거의 20수년 전까지 했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래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 아래 지하에 또 다른 세상이 있었네요. 한눈에 살펴본 달천철장. 정말 신기하죠? 이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기 재밌는 모형이 있어요, 선생님. 예, 이건 예. 어떤 모습이에요? 예, 옛날에 그 채굴할 때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알다시피 이 수갱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네. 저리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거, 지하 300m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상에 이제 시설이고, 노천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그 아주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재현된 겁니다.
규모가 여기도 상당하네요. 예. 와, 그렇습니다. 달천철장 규모가요. 예.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금 보다시피 이제 쇠를 짓어가지고 쇠를 녹이고 있잖아요. 녹여가지고 판장쇠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쇠불이 이제 할 때 이래 뭐 토둑 지금 저기 저 안에 이제 그 쇠 광석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수철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쇠를 녹이죠. 저기 풀무질 하는 건데 뒤에는 풀무입니다. 이게 풀무. 뭔가 시소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예, 저기 이제 그 풀무입니다. 풀무. 그래 쇠를 녹이면 여기 이제 이래 쇠물이 나오잖아요. 판장쇠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저기 이제 쇠입니다. 쇠. 오. 선철이죠. 선철. 그 선철은 이제 탄소가 좀 많이 섞여가지고 별로 안 좋으니까 이물질이 있으니까 두드려야 돼요. 그 단조 작업을 하는 거죠. 두드려 쇠를 이제 말하자면 두드리면 쇠가 강해지니까 네. 강철이 되니까 뭐 그런 쇠를 쓰는 거고 조선 시대에 그 쇠불이하는 이 주변을 그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 달천철장은 예. 조선시대 아니 그 이전 신라시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죠. 삼한 시대부터 오, 그 있었던 삼한시대요? 곳입니다. 예. 한 2000년 전부터. 와, 진짜 오래됐네요. 예,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우리가 그 위지 동의전에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철을 캐가지고 그 일본과 외국과 그 다음에 이제 동해 그리고 삼한지에 공급을 했다고 이렇게 위지 동의전에 나와요. 그 쇠가 바로 이제 이 달천의 철이라는 게 이제 그 증명이 됐죠. 고대 동아시아의 최대 철 생산지가 바로 이 달천 철장이었다는 사실.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어쩌면 용광 작업이 이곳에서만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용광 작업이 뭔데요? 용광이라는 거는 이제 이 철광석에서 쇳물을 얻는 거, 녹이는 거. 철광 작업 그러니까 바로 그 이제 용광로지요, 용광. 그거는 여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경주 황금동 세브리지에서는 용해로와 단조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용광을 녹인 것은 어디서 했는지를 확실히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여기서 했다고. 왜냐하면 그게 세브리터라는 게 우리가 대한동 세브리터라든지 울산의 주변 세브리터 한 200개가 넘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쇳물을 뽑아내고 그게 이제 서랍을 가져와서 두드리 가지고 이제 그 무기를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한 거죠. 신라 때 유명한 그 이제 황금동 세브리터 쇠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하니까 이 달천의 철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비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철은 비소가 많이 섞여가 있어요. 그래서 비소로 해서 확인이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용광 작업은 안 했습니다. 그걸 미스테리입니다.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여기서 했을 거라는 거죠. 나머지 단조나 뭐 그 용해 작업은 거기서 한 흔적이 신라 때 나타났거든요. 쇠브리터가 200여 곳이 넘는다는 건 그만큼 철을 많이 생산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심이 울산이었단 겁니다. 달천철장은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제철 문화를 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발견된 달천의 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달천철의 비소는 일본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천의 철이 이제 이 판장쇠가 바다를 건너서 일본까지 갔다는 게 일본 학자들 오자와 마사미 박사라고 그 신일본 제철의 그 연구원인데 박사가 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달천의 철이 동아시아에 안 간 곳이 없더라. 그래서 아주 그 유명했다. 왜냐하면 철이 너무 많이 나고 양질의 철이 나오니까 또 그 철에 비소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이 달천철을 보호해달라 철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공문이 있거든요. 저 보시면 저 공문이 하나 있는데 저 공문이 뭐냐면 2000년경에 이 달천철장을 없애겠다고 할 때 일본의 모든 그 제철 학자들이 그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장한테 그 철장을 보호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철이 일본 문명의 시작이 되는 철장이다. 그래가지고 해줬지만 그 당시 시장이 그걸 막 이렇게 구겨 넣어버리고 이제 모른 척 해버렸다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뭐 그런 역사가 있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이 철장을 더 잘 알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논문도 수백 편 이상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철장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그 자존심을 허물게 하는 철장이 바로 이 달천 철장이다. 달천 철장의 중요성을 알고 보존을 요청한 한 장의 서류. 울산 시민으로서 그 가치를 알아준 일본이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문화재 가치도 몰라본 사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 이게 아까 그 일본인이 보낸 편지가 이거예요? 예, 예, 이겁니다. 이게 저 보존 조망서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부터가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네. 일본인이 그 요청했다는 게 조금 우리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예, 예, 그렇죠. 그만큼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을 숙여가면서 보존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이 달천 철장이 중요한 문화재였다는 것입니다. 달천 철장하면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달천 철장의 영웅이 아닐까요? 구충당 의립 선생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이제 그 철강왕이죠. 나왔잖아요. 철강왕. 철강왕? 예, 예. 이분이 이제 그 달천 철장을 재발견을 하신 분입니다. 이야. 이게 임진왜란이 지나면서 달천 철장이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철장을 이제 다시 이제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철을 생산하고 뭐 또 이분이 또 업적 중에 토둑이라고 쇠불이 하는 작업하는 토둑을 개발을 했습니다. 토둑이 뭔데요? 토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라가서 붓고 하는 거. 아, 약간 예. 이렇게 세모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부어서 하는 거. 예, 예, 그렇죠. 아. 옛날에는 그냥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래 쇠를 녹였는데 그 쇠보리터에서 직접 본 적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둑을 그 소위 말해서 용광키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개발하고 토둑이구나. 또 이분이 그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 철광산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하나 재밌는 게 멀리까지 가서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그 원래 고향은 울산 전업이거든요. 울산 그 두수면 전업 출신인데 거기에서 이제 고향에서 쇠를 다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쇠를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조정에 쇠를 공납을 하고 그래 그때부터 또 이래 쇠 이쪽에 철광 작업이 이제 가능해졌죠. 울산의 달천에. 네. 그래서 그 사실 이분이 사실 이 철장을 거의 뭐 달천 철장을 뭐 살렸다, 유지했다. 특히 후손들이 이 철장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조선에 쓰는 많은 철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이제 사실 여신 분. 그래서 보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효정 때, 현종 때 벼슬도 받고 그래서 양질의 철을 그 많이 생산해가지고 뭐 솥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서 이래 공급을 하신 훌륭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철은 신이 인류에게 베풀어준 가장 큰 축복인데요. 철을 쓰면서 우리의 삶은 편해졌고 인류 문명은 급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달천 철장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달천 철장 기념관을 와서 울산 제철의 역사를 쭉 들여다봤는데요. 이 달천 철장,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산업입니다. 울산의 모든 우리 산업, 조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자동차 산업 등등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 산업 정신이 달천 철장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엄청난 그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관광 자원으로 우리가 또 개발을 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점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달천 철장을 쭉 돌아봤는데요. 울산 쇠불이의 기술을 확인하고 울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말 달천 철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